FBI에 스카웃된 IQ 200의 천재 사기꾼. 여기 미성년자 때 수표를 위조하고 수많은 사칭 범죄를 저질러 FBI에 쫓긴 악마의 재능을 가진 천재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 에버그네일로 16살 때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인생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두둥탁. 1948년 프랭크는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14세가 되었을 때 그의 부모님은 잦은 불화로 이혼하였는데요. 이때부터 프랭크는 학교를 때려치우고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3년 프랭크는 그의 첫 사기를 치는데요. 피해자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15세가 된 프랭크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였는데요. 그 기념으로 프랭크의 아빠는 프랭크에게 차를 선물해주고 튜닝하라고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프랭크는 아빠의 신용카드로 자동차 부품을 마구 구입하고 그 후 다른 곳에 가서 뜯지도 않은 부품을 그대로 팔아치워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챙긴 돈이 무려 3,400달러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해인 1964년 프랭크는 16세에 가출을 결심하고 그의 아버지 돈 250달러를 훔쳐 차를 끌고 맨하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50달러의 돈은 얼마 가지 못했고 프랭크는 취직을 하려 하였지만 16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한 항공사 본사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곳에서 일하는 항공기장이 승무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프랭크의 눈에 너무 멋있어 보였고 프랭크는 기장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정식으로 기장이 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장이 되려 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사칭이었죠. 이때부터 프랭크는 악마의 재능으로 본격적인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프랭크는 가장 먼저 어렸던 그의 나이부터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면허증의 출생 연도를 교묘하게 1948년에서 1938년으로 위조했죠. 보통 16살이 26살이라고 거짓말하면 바로 걸릴 테지만 프랭크는 비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장이 엄청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프랭크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면허증을 위조한 프랭크는 아까 보았던 항공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항공기사인데 조종사 제복을 잊어버렸다. 다시 맞추려고 하는데 어디서 맞추면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그 항공사 제복을 맞추는 양장점을 알아냅니다. 단 1분 만에요. 그리고 프랭크는 제복을 구입하여 겉모습은 완벽한 항공기사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는 기장이 되기 위해 항공기사가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했고 그에 알맞는 신분증과 사원증, 조종사 면허가 필요했는데요. 일단 프랭크는 도서관에서 항공기사에 관한 자료를 찾고 고등학교 교내 잡지의 기자로 위장하여 진짜 항공기 조종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다른 사람의 계보를 연구하는 아마추어 계보학자로 위장하여 1938년에 태어나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한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관청에서 발급받은 뒤 이것을 다시 뉴욕에 있는 관청으로 가져가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1938년생의 정식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프랭크는 해당 항공사의 샘플 사원증을 구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 항공사 로고가 붙은 장난감 비행기에서 로고를 떼어 붙임으로 감쪽 같은 사원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항공조종사 면허증이었는데요. 당시 조종사 면허증은 얇은 은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프랭크는 한 은 세공 공장에서 이를 쉽게 위조합니다. 이렇게 단 한 달 만에 프랭크는 16세 자퇴생에서 26세 유명 항공사의 조종사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해당 항공사의 조종사는 다른 비행기의 조종실 보조 의자에 앉아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승무원 여자친구도 만들고 미국 전역과 26개국을 여행하고 호텔 등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비용을 전부 해당 항공사의 이름으로 달아두었다고 해요. 그렇게 2년간 여행을 하며 항공 조종사 행세를 한 뒤 프랭크는 한 곳에 정착해서 조금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프랭크는 이제 사칭의 도 같은 건지 애틀란타에 있는 의사를 위한 임대 아파트에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수학과 의사 신분을 위조하여 입주하는데요. 그러던 중 이웃집에 살던 인근 병원의 관계자가 프랭크에게 자신의 병원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일해줄 수 있겠냐고 스카우트 제의를 해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수개월간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던 프랭크는 다른 의사들에게 처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일을 했으며 출근하면 종종 비품 창고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를 도저히 못해먹겠던 프랭크는 이후 루이지애나주로 이사하는데요. 이번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콘레드라는 신분으로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친다고 머리가 엄청 좋았던 프랭크는 변호사 시험에 정말 합격하고 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곳에서 변호사로 정착하여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새로 들어온 신입 변호사 중에 진짜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있어서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다는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일을 그만두고 유타주로 이사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회학 박사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한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를 했는데요. 당시 실제로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비하면 강의가 매우 수준급이었다고 해요. 후에 프랭크의 자서전에 따르면 이 시절 프랭크는 교수를 사칭하기 위해 밤새 사회학 공부에 몰두하여 강의를 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뒤 프랭크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중 캘리포니아의 유레카시에 들리게 되는데요. 그는 이미 항공조종사와 의사, 교수로 9만 달러의 돈을 벌었지만 야망이 컸던 그는 이곳에 모여있는 은행을 보고 위조 수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연구한 결과 그는 가짜 수표를 사용하고 수표 처리가 지연되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이 방법으로 4일 만에 그는 7만 5천 달러를 얻습니다. 그러던 중 프랭크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프랭크는 그 여자와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한 주택을 임대하여 동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크는 술을 잔뜩 마셔 취한 상태로 그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을 털어놓는데요. 여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도주 생활이 시작되죠. 라스베거스로 도주한 프랭크는 다른 여자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여자는 수표를 인쇄하는 회사의 디자이너였고 프랭크는 그녀를 통해 더 정교한 위조 수표를 만드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창고를 빌리고 인쇄기를 사서 본격적으로 수표를 위조하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는 5개월 동안 50만 달러를 얻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9살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랭크는 재혼을 해서 프랑스로 간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요. 엄마를 만난 후 프랭크는 프랑스의 한 인쇄업자를 포섭하여 더 많은 수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 프랭크는 자신을 쫓고 있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데요. 하지만 그를 쫓고 있던 FBI와 경찰 중 그를 체포한 경찰들은 상부로부터 신문과 조사만 하라고 전달받았고 서로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았는지 프랭크는 FBI가 현장에 도착하기 20분 전에 이미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도주하였습니다. 눈앞에서 표적을 놓친 FBI는 프랭크가 보스턴에서 마이애미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그를 잡기 위해 마이애미로 갔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FBI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망가지 않고 보스턴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날 밤 프랭크는 은행의 보안 직원을 사칭하여 보스턴 시티뱅크의 금고를 털어 70만 달러를 챙기고 다시 항공조종사로 위장하여 해외 곳곳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랭크는 승무원 없이 혼자 돌아다니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스티어디스가 되고자 하는 여학생들을 모집해서 이들 중 가장 예쁜 8명을 뽑아 승무원 제복을 사입힌 뒤 그녀들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1969년 21세의 프랭크는 떠돌이 삶의 실증을 느끼고 프랑스로 가 정착하는데요. 그는 이때부터 조용히 지냈지만 그의 공범이었던 프랑스 인쇄업자와 그의 공개수배 포스터를 보고 그를 알아본 프랑스 항공사 직원의 신고로 마침내 그는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고작 21살이었지만 지은 죄가 많았던 프랭크는 26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그는 사기죄로 프랑스 감옥에서 1년을 복역하고 프랑스에서 석방되자마자 스웨덴 감옥에서 신분 위장 혐의로 8개월을 산 후 이탈리아로 압송되어 이탈리아 교도소에서 2개월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수감 생활이 끝난 후 미국의 FBI가 그를 데려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랭크는 2번의 탈출을 시도하였는데 두 번째 탈출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했던 그의 아버지가 뉴욕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그는 다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1971년 그는 다중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받았는데요. 4년 후인 1975년 그는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로 FBI로부터 미국 은행 보안 분야에서 그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무보수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현실판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출소한 그는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고 가게 점원부터 요리사까지 여러가지 일을 하며 지냈는데요. 그러던 1976년 프랭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뉴욕 주립은행의 보안 컨설턴트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는 이때까지 보안이 약했던 수표의 문제를 혁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표 IPS 오피셜 체크 시스템을 고안해내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금융 보안업체를 개업하여 예전에 수표를 위조할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현재 6천만 달러의 자산가이자 금융 보안에 관한 세계 최고 전문가로 FBI 금융범죄 대책반과 30년이 넘게 일하고 있으며 자선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각색되어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로 개봉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영화에서 프랭크 역할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영화 후반부에 잡히는 장면에서 그의 옆을 잡고 연행하는 경찰이 실제 프랭크라고 하네요. 사기꾼으로 시작했지만 개과천선으로 최고의 금융보안 전문가가 된 프랭크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영상은 유튜브 뚝딱상식 뚝배기 구독